생로병사의 흐름 속에 의식주와 희로애락은 모두 비즈니스의 대상이 됩니다. 사람들의 생애는 다양한 이벤트와 기념일 그리고 중요한 순간으로 이어져 갑니다. 죽음은 그중 가장 격렬한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서 생애 주기 전반에 걸친 보다 편리한 맞춤형 서비스로 폭넓게 성장하려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확장하고 다양한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프리드라이프가 고객 인상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 어떠한 혁신을 이루고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다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오늘 기분이 어떠십니까? 대뜸요? 네, 뭐 오늘 기분이 굉장히 긴장되는 그런 기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 방송 출연은 처음이신 거예요? 과거에 아주 옛날에 그냥 짧게 네. 출연한 적은 있는데 네네. 뭐 이렇게 대대적으로. 오랜 네. 시간 촬영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네. 상당한 그 포스가 벌써 딱 느껴지는데 네. 여기 대표이사를 언제 맡으셨습니까? 한 3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럼 뭐 회사 소상히 알고 계시겠네요. 뭐 웬만큼은 안다고 생각하지만 뭐 그렇다고 제가 그래요? 프리드라이프 어떤 회사입니까? 프리드라이프의 가장 그 핵심적인 비즈니스 영역은 장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핵심적인 철학은 아름다운 이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 마지막에 장래라는 건 결국은 이제 가족들과의 이별, 사회와의 이별,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과의 이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네. 부분을 얼마나 아름답게 이별할 수 있냐라는 부분이 결국은 프리드라이프가 우리 고객들한테 제공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서비스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네. 우리가 아름다운 이별을 하기 전까지 한 개인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많은 이제 그 이벤트들이 중간중간에 네, 있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또 이제 성장을 해서 결혼도 해야 되고 가정도 이루어야 네. 되고 뭐 또 학자하면 집도 사야 되고 네. 집도 고쳐야 되고 이런 이벤트들을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장래에만 국한시키고 이것들을 그냥 우리가 등한시할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한번 우리와 이게 인연을 맺은 고객은 저희가 그분의 모든 인생을 모든 라이프를 통틀어서 가질 수 있는 이벤트들을 우리와 같이 좀 해볼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러면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그게 거죠. 하나의 형태의 목적형 뭐 개나 보험 이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개나 보험. 개라는 부분은 사실은 또 얼추 비슷할 수도 있어요. 뭐 반지개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제 여행계도 있고. 이 상조 산업의 근원이 상부상조입니다. 그렇죠. 이 상부상조의 대표적인 게 이제 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개랑은 사실은 어느 정도 비슷한 면이 있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개라는 거는 이제 이 개인들이 소규모 단위로 네, 자기들끼리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서로 네. 도와주는 약간 네. 폐쇄적인 그런 형태의 이제 이 상부상조 기법이라면 이 상조 산업이라는 것은 상조 회사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어떤 상품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또 그분들과의 관계를 맺고 또 그분들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좀 더 어떻게 보면 개를 한 수만 배, 수천만 배 확장한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될까요? 예. 확장한 왜냐면 데다. 이제 네. 그 시청자나 고객들이 충분히 이해하는 그런 그렇죠. 차이점이 중요하니까요. 네. 네네네. 그런데 이게 규모가 얼마큼 됩니까? 프리드라이프는? 저희가 지금 이제 선수분 규모로 약 한 2조 한 3천억 네. 정도의 규모를 이제 올 상반기 기준으로 네네.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뭐 업계 전체적으로 보면 상조 산업이 약 한 8조 4천억 정도의 선수금 규모를 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한 2조 2, 3천억 정도 네.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가 약 한 상조업계 전체의 한 4분의 1 정도 마켓시어 25%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서 매출은? 네, 잠시만요. 네. 선수금의 개념이 왜 상조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지를 짚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선수금은 말 그대로 고객들이 장래에 발생한 장례나 결혼 등 인생의 중요한 이벤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상조회사에 미리 납부하는 금액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상조업계의 매출은 어떤 결혼이나 장례 등 서비스 제공 이후의 매출이 잡히기 때문에 실제 선수금 규모가 상조회사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정확하게, 상품권이네요. 그렇죠. 정확하게 우리 문 진행자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요. 이게 네. 선수금은 이제 결국 고객들이 매달 내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모아두는 개념이고요. 네, 네. 이 선수금이 결국은 나중에는 회사의 매출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맞습니다. 이런 과정을 이게 거치게 됩니다. 그 이벤트가 발생해야 그게 매출로 잡힌다. 네, 네, 그렇죠. 그 그렇죠. 매출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매출은 저희가 연간 제가 정확하게는 숫자가 뭐 네.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에 약 한 2천억 가까이, 1,700억 정도 네네네.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예. 그렇다면은 이익은 얼마쯤 되십니까? 왜냐면 이익 규모는 종업원의 처우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요. 저희 기업의 성장과도 직결되고요. 이 글쎄요, 뭐 이게 이제 뭐 올해 목표 기업 비밀입니까? 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작년에 저희가 이제 공시된 자료로 보면은 네. 한 4,500억 정도 단기 순이익이 발생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여기 투자한 회사는 엄청난 배당 이익을 가지고 가고 있겠네요. 뭐 배당을 아직까지 그렇게 대폭적으로 저희가 해본 적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표이사가 모르시면 아니, 그러니까 뭐 종업원들한테 얼마큼 줍니까? 현재까지는 이제 얼마나 배당을 나갔는지가 별로 이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아, 네네. 작았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네. 말씀이고요. 네네. 저희 직원들한테는 제가 이제 처음 사실은 부임한 이후에 네.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연간 그 성과에 대한 그 인센티브 인센티브. 예.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 네. 그 전에는 그게 없었죠, 아예 없었는데 이제 2020년부터 그게 도입이 됐고 네네. 지금까지는 매년 그 인센티브 제도에 의해서 직원들한테 성과급이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예. 이 종업원 입장에서는 네. 대표이사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이게 확 처우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인상을 줄 수 있겠네요. 그래야 저도 이걸 좀 덜 먹죠.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생각하는 프리드 라이프의 내일과 종업원의 내일은 어떻게 이걸 연결을 시켜 주실 겁니까? 뭐 이제 두 가지를 같이 이제 얘기를 하죠. 프리드 라이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프리드 라이프의 내일은 저는 뭐 굉장히 맑음이다라고 맑음이다. 이제 표시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게 네. 왜냐하면은 이 상조 시장이라는 것, 제가 이제 상조업체로 오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 보험회사하고 비교할 때 상조 시장은 굉장히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네네. 실제로 가입률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제 상조업계가 800만 정도의 가입자가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근데 대한민국 국민이 몇 명입니까? 5천만인데 그중에 800만밖에 가입을 안 했어요. 그럼 한 4천만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을 다 우리 고객으로 만들 수 있는 예. 그런 시장이 아직 남아 있다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 그러니까 굉장히 무궁무진한 시장이 있다. 그래서 저는 상조 시장은 블루오션이라고 감히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가요? 근데 그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점점 블루오션이 될까요? 아, 기업은 영속성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 대한민국이 언제 이제 인구가 감소를 하고 이것도 이제 사실 굉장히 이게 인구 통계학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그 당분간은 뭐 어쨌든 인구가 감소하는 것보다는 고령자가 늘어나는 추세가 훨씬 빠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증가할 오픈 것 같다. 얘기네요. 네. 시장의 입장에서 그럼 그러니까 요걸 하나 여쭤볼까요? 결국 이제 이게 선불형 서비스라는 건데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해지가 일어나야 되고 또 이 받아난 돈이 건전하게 보관되어야 되고 네. 적정한 이윤이 붙어서 서비스 비용의 증가를 감당해 줘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회사는 어떤 정책을 갖고 갑니까? 예,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당연히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을 고객들한테 당연히 저희가 약속을 드리는 거고요. 예를 네. 들면 지금 가입하시는 고객분들이 10년 뒤, 20년 뒤에 서비스를 받을 때 지금 현재 약속한 금액으로 서비스를 받으시기 때문에 금액입니까? 서비스 수준입니까? 보험은 서비스로 나중에 이 인플레이션을 해지를 못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 상조는 서비스를 정해놓습니다, 지금.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몇 명의 인원을 투입하고 차를 어떤 차를 쓰고 이걸 다 정해놔요, 미리. 그 서비스를 그때 가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금액보다는 서비스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저희 회사가 감당하는 거죠. 그렇죠. 세수적증이.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회사의 어떤 이런 그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요. 회사가 이익을 남겨야 그 네. 부분을 감당해 줄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이제 자산 운용 사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2조의 선수금. 네, 그래서 네. 그 2조를 가지고 저희가 자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거기서 이익을 낼 수 있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고, 프리드라이프가 아마 이제 업계에서는 그래도 그 자산 운영 조직을 네. 제가 이제 2020년에 오면서 처음으로 도입을 했는데 아마도 업계에서는 거의 최초로 이렇게 전문적인 자산 운영 조직을 도입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금 조금만 짚고 넘어가자면 예. 선수금 1조 달성까지 10년이 걸렸고요. 근데 대표님 오시고 나서 2조 돌파까지 3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 네, 네. 좀 어, 금융사에 슈퍼맨이네. 네, 대표님이 파워인 것 같은데 금융사에 있던 어떤 노하우 덕분인지 어떤 전략이었을까요? 일단은 제 노력 덕분이라기보다는 네. 저희가 사실은 이제 우리 프리드라이프에 이제 사실은 많은 그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이 있기 네.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일심동체가 돼서 네. 3년 동안 저와 같이 노력해준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것보다 우리 직원들의 덕분이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대목은 아주 반드시 방송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엔 어떻게 더 잘해주겠다. 그죠, 이 말씀을 거기다 네. 첨언해 주시면. 약속을 이건 하나 해주신다면? 제가 네. 취임사에서도 분명히 이제 말씀을 직원들한테 드렸는데 어쨌든 회사의 성과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열매에 대해서는 과실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충분히 저희가 네. 돌아가도록 배분을 하겠다라는 취임사를 제가 직원들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약속을 어쨌든 저는 제가 프리드라이프에 몸담고 있는 한 네. 제 직을 걸고 반드시 어. 지켜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또 약속하셨습니다. 선수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결국 가입하는 고객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건데 네.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MZ의 가입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일찌감치. 네,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이제 저희들이 디지털 쪽에 사실은 굉장히 앞으로 이제 성장 네. 동력을 좀 네, 찾아보고자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AI 추모 서비스도 저희가 런칭을 했고, 여러 가지 챗봇 상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어떤 디지털과 연계된 어떤 이런 고객 서비스, 마케팅 활동들을 꾸준히 지속을 네.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MZ 세대한테도 어느 정도 이 회사가 과거에 이제 네. 장래 서비스 회사가 아니다라는 인식을 좀 심어주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도 아직은 네. 2030 세대의 이 점유율이 네. 너무나 낮기 그렇긴 때문에 하죠. 그 부분은 성장률에 회사가 있어서 그건 아직은 이제 장래 서비스니까 아직 먼 네. 얘기니까. 그렇지만 서비스의 다양화가 이루어지면 네. 네, 또 그렇죠. 선불형 그렇죠. 서비스로 맞습니다. 진화하니까 네. 그건 네. 그렇게 보이는데 아까 AI 서비스를 얘기하셨는데 이제 리멤버라고 리멤버, 하죠. 예. 그 사실 굉장히 좋은 맞습니다. 그 아이템인 네. 거 보이는데 그리웠지 않습니까? 네, 네. 또는 회상하고 싶고 또 나아가서 만나보고 싶고 그랬을 때 서비스 해주는 것은 앞으로 굉장한 시장이 될 것 같은데 네, 네, 네. 또 잘하면 세계적인 시장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 네. 그거에 대한 향후 계획은 또 있으십니까? 디지털 케어에 대한 전망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게 아직은 이제 사실은 이게 초기 단계다 보니까 압니다. 네. AI 수준 때문이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AI 그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더라도 횟수가 또 굉장히 그렇게 제한적이고 이게 또 가격이 이렇게 싸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 부분을 네. 이제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낮은 가격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좀 더 이렇게 많은 횟수를 줄 수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아마 파워풀한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이제 저희가 사실은 제휴사와 같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아주 이제 조금 더 아주 실무적인 얘기로 들어가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의전 지도사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뭐 국가 자격증이 있습니까? 뭐 그걸 하고 싶으면 직업으로서는 장래성이 괜찮습니까? 네, 지금 뭐 사실은 혹시 수입은 얼마 되는지도. 수입은 이게 이제 그 예민한 질문 개인마다 하시네요. 본인의 이게 사실은 자기의 그 노력한 그럼요. 만큼의 역량에 성과가 돌아오는 따라. 시장이다 네. 보니까 딱 정해져 있는 수입은 없는 것 같고 네, 네. 자기가 기본급도 안 줍니까? 기본금은 당연히 어느 정도 있죠. 예. 근데 기본금만 받아가면은 생활이 안 안 되죠. 되겠죠. 예. 당연히. 네네네. 그래서 본인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고임금의 어떤 이런 직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저희 지도사 중에서도 억대 연봉을 받아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십니다. 상황성이 계시니까. 없는 직군이에요. 예, 예, 예. 네. 또 이게 아마 보통 이제 최근에는 또 대학계 장례학과, 장례지도학과 이런 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네. 생겨서 저희들이 이제 그쪽 졸업생들로 많이 지금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장례지도사라는 자격증을 제가 이게 국가 공인 자격증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지도사 자격증 네.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고 그 취득하시고 난 뒤에 이제 사실은 어느 정도 그 수습 기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네, 그 네. 기간만 거치면은 뭐 누구라도 네. 사실은 도전해 볼 수 있고 누구라도 발을 담글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그래서 요즘은 젊은 친구들도 이 장례 지도사를 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마지막 예. 질문 할게요. 좀 아픈 질문인 것 같은데 이 상조업계에 생보사들이 진출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네. 이제 시장은 말씀하신 대로 한정적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렇다면 생보사들과 경쟁을 했을 때 어떤 구도가 좀 형성이 될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뭐 상보사가 실제로 들어오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제 저희하고의 이 경쟁의 모습이 바뀔 것 같은데요. 네네. 제가 알기로는 제 생각에는 무턱대고 막 생보사가 진입해가지고는 저희하고 경쟁하기 어려워질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네. 생보사가 들어와도 전혀 겁나지 않는 그런 정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인적 구성이 있잖아요. 네, 특히 네. 이제 의전 지도사, 의전 관리사 이런 이제 의전과 관련돼 있는 이 전문적인 이 인력 구성은 생보사가 하루 이틀에 갖출 수 있는 조직 구조가 아닙니다. 네. 결국은 뭐 네네. 시스템과 노하우 네. 그리고 그 바탕을 이루는 사람의 문제이겠죠. 그렇네요. 네네. 네. 그렇지만 하나의 상품으로 본다면 생명보험회사 입장에서나 그쪽에서는 하나의 사망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병보험처럼.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뭐 쉽게 전입이 가능할 수도 있죠. 또 의전 지도서나 그 시스템의 지역 시스템에 대한 장악력이 누가 더 강할 것이냐. 이것이 앞으로 있던 미래의 관건이 되겠네요. 근데 프리드라이프는 자신 있다 이런 얘기시네요. 저희는 뭐 사실은 뭐 누가 오더라도 이 상조 시장에서만큼은 네. 경쟁을 할 수 있다. 하여튼 뭐 라고 체격을 네. 대표이사님 체격으로 보면 뭐 씨름에서 한 방에 삿발을 아, 넘기겠다 그럼요. 이런. 절대 밀리실 것 같지 제가 않습니다. 맷집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렇죠. 오늘 하여튼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그 말씀을 놓았는데 이제 소비자께서 저 시청자께서 프리드라이프나 상조업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상조업계 앞으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 한 말씀 해주시는 걸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들이 사실 고객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 또 우리 고객들에게 좀 더 정말 신뢰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이런 회사로 이제 좀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그동안도 해왔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그 노력을 지속해야 지금보다는 두세 배 이상의 이 시장 규모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꾸준히 어쨌든 이런 소비자 신뢰를 강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객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좀 지켜봐 주시고요. 그러한 과정에 저희 프리더라이프가 업계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리딩 컴퍼니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당근과 채찍을 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프리드라이프는 신생아입니다. 아기죠. 모험적 미래가 꼭 필요합니다. 다양성의 추구가 성장과 연계되는 만큼 위험도 커집니다. 이 과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업계 선두권이지만 상조회사의 특성상 선수으로 운영되는 사업 모델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지속성은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기존 사업에 마켓 쉐어 등 실질적인 시장 지배력과 전문성, 신뢰성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현 사업 영역 내에서의 규모나 국가 전체의 인구 감소 시대에 성장성과 수익성을 높여 나가기는 어려운 업종입니다. 보험업계, 각종 라이프 서비스 전문 업체와의 경쟁 또한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의전 행사 전문 기업, 각종 인적 서비스 영역으로의 변신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장 큰 자산인 계약 고객을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의 제휴 서비스를 넘는 직접 진입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회사와 종업원, 고객을 위한 성장 전략, 이 기업의 생존 전략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